자, 이제 우리 그 반도체 들어갈 겁니다.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도체, 넓으면은 절연체 또는 부도체. 자,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 띠의 에너지 간격이, 띠 간격이 좁아. 그러니까는 도체하고 부도체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제 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들뜨겠지. 들뜨면서 전도띠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도띠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전자들로 채워져 있다가, 자, 요렇게 이제 전자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가, 여기 전자가 비어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들뜬 전자는 자유전자가 돼버리고, 자, 여기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요 사이의 빈 공간을 이제 양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부도체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자유전자, 원자가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자유전자가 되고, 자, 그 자유전자가 이동했으면 그 원래 있었던 자리는 그 비어버리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드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의 공간이 양공이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자가 이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 전자가 이렇게 또 들뜨게 되면 양공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 전자가 또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보통 온도를 올려주면 부도체, 절연체에서 도체로 바뀌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반도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규소나, 자, 저마늄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14족의 원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 14족의 원소인 규소나 저마늄, 그래서 얘네들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 근데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즉 온도를 높여놔야 이제 원자과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자유전자 양공이 생기면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했을 때는 이게 진짜 규소가,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 즉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모두 다 공유 전자쌍으로 잡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다 공유 전자쌍으로, 자, 모두가 공유 전자쌍으로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가했을 때 들떠서 자유전자, 전도띠로 이동하는 전자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입힐 거야. 그래서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할 겁니다. 그렇지? 그럼 첨가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도핑. 그렇지? 그래서 도핑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자, 이 불순물 반도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 자, 14족의 규소, 저마늄에다가 13족의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시켜주면, 붕소라든가 인듐이라든가, 있지? 이러한 것들을 첨가시켜주면은, 자, 얘가 플러스 양공이 많은, 자, P형 반도체가 되고, 자, 15족의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준다면은, 자, 15족은 전자가 하나 더 많잖아. 그래서 자유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 자유전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전할 띠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래서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서로 접합을 시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P형과 N형을 접합시킨다고 해서 PN 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다이오드다. 그럼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 작용이 뭐야? 정류작용.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류작용,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지. 알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 요때 빛을 방출하면, 정확히 말하면, 가시광선에 빛을 방출하면, 빨주노초파는 뭐 색깔을 방출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요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LED, 즉, 라이트 빛을 방출하다. emitting display. 그래서 또는 다이오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발광 다이오드. 자, 우리가 할 부분이 바로 요 내용이야. 쭉 연결된 개념이다. 알겠지? 그래서 도체나 절연체는 그냥 전도띠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도체,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부도체, 절연체, 중간 정도의 간격을, 띠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반도체인데, 자, 이 순수한 반도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순수한 반도체를 이용하려면, 자, 이 쉽게 자유전자가 생기고 양공이 생기면서 전류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이 자유전자하고 양공이 적은 수야. 즉, 얘네들이 이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다 공유 전자상, 공유 결합하면서 공유 전자상으로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들뜰 수 있는 전자 수가 극히 일부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순수 반도체를 일상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 요런데 전자제품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어떤 에너지 효율이란가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 사용할 거다.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그 열을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자, 이렇게 전자가 들뜨면서 자유전자, 그때 전자 자리 양공, 그러니까 전자가 만약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여기 양공이 생기죠. 그러면 그 전자가 이동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만약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양공이 생기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알지? 아니면은,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갔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채워. 그럼 또 양공 생기지. 그럼 또 채워. 그럼 양공이 또 생기지. 그럼 전자는 이렇게 흐르고 플러스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수 반도체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순수 반도체 보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자,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14족의 규소나 저마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네 군데에서 공유 전차쌍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는,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는 이 원자과 띠가 있고, 자, 전도띠가 이제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낮은 온도는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가니까,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가 양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이동하는 자유전자와 양공의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양공에서. 왜냐면은 이 원자카대에서 전도띠로, 자, 이렇게 들뜨는 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들뜨는 자유전자 수도 적고요. 양공의 수도 굉장히 적어. 그래서, 자, 에너지를 가하면, 즉, 온도를 올려버리면, 알겠지? 온도를 올리면, 자,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쉽게 툭 전도띠로 이동하면서 양공이 생긴다. 그치? 그럼 그 밑에 있는 전자가 또 채워지겠지? 채워지면 양공이 또 생기겠지? 그럼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양공이 자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반도체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양공은 마치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불리하다. 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거야. 알지?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에 14족의 순수한 반도체에 자 13족의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을 첨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붕소 보자. 원자과 전자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선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규소가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서 순수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자, 여기까지 표시해 볼까? 자, 근데 요 자리를 규소 대신 붕소로 넣었어. 그러면 붕소는 결합선이 3개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는 호전자 하나만 존재하지.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치? 여기에 전자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요 자리가 자, 전자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빈 공간이 나타나는 거고 자,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한다. 알지? 양공.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플러스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플러스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전류를 흘려주면은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겠지. 그치? 그러면서 자, 그러면 또 다시 또 다른 붕소에서 또 양공이가 또 전자가 또 글로 이동하겠지. 양공으로. 그래서 전자가 계속 양공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거야.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가 원자과 띠가 있어요. 자, 여기가 전도띠가 있어요. 자, 전도띠가 있고 원자과 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붕소가 들어옴으로써 이 불순물의 붕소가 가지는 전자들의 에너지 주니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요 자체에서 결합이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 붕소는 안정해서 불안정해져. 불안정하면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순물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돼요. 알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가는 것이 어떻게 돼? 조금 더 수월해지지. 그래서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온도가 약간만 올라가도 쉽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뜰 수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이것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양공에 의해서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한다. 그 요 P라는 것이 우리가 파저티브야, 파저티브가 플러스라는 뜻이야. 플러스 전하는 뜻이야. 파저티브 자체가. 이제 그래서 P형 반도체. 자, 바로 13족의 원소를 도핑해서 만든다. 자, 그럼 여기에는 전자가 부족해서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긴다. 자, 그럼 밑에 봐봐. 자, 어떻게 돼? 자, 원자과 띠 있고 전도띠가 있죠? 그래서 요 어떤 불순물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준이 거기가 바로 양공이 되겠지. 그래서 양공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띠가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양공으로 채워지고 그럼 여기 있는 전자 다시 전도띠로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 양공의 에너지들을 통해서 전도띠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쉽게 양공의 에너지띠로 들어가면서 전도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P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야. 자, 이해됐습니까? P형 반도체.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불순물을 도핑하는데 자, 14족의 규소에다가 15족의 자, 인을 넣을 거야. 자, 인은 자, 요렇게 되지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순간 자, 요 규소의 전자 하나가 남지. 그치? 규소는 자, 요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규소가 여기 규소 규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해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규소하고 공유 결합해버리면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헛전자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 하나가 더 많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 그래서 전자가 더 많아진다. 그럼 이 전자가 이제 요 규소마다 이제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러면 우리 이 전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바로 이제 자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로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전하를 우리가 영어로 네거티브 차지라고 하거든. 플러스 전하를 파지티브 차지. 마이너스 전하를 네거티브 차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알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족의 원소를, 불순물을 도핑하게 되면, 자, 이 전자 하나씩 남고, 그러면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 간에 뭐가 생겨버려? 반발력이 생겨버리지. 그래서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은 반발력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 띠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전도띠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전자가 쉽게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전도띠로 쉽게 넘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알겠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양공에 의한 에너지띠하고 전자에 의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이 전자에 의한 에너지띠가 있다면 양공에 의한 에너지띠보다는 전자에 의한 에너지띠가 더 전도띠에 가깝다는 거야. 이 그림의 형태를 잘 봐둬라. 잘 봐둬라.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될까. 특히 다이오드 할 때. 특히 왜 발광 다이오드 빛이 방출이 될까? 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P형 N형, 불순물 반도체가 만들어진 과정이야. 자, 여기가 이해됐니? 그래서 13족이면 N형, 자, 15족이면은, 아니, 13족이면 P형, 15족이면 N형. 자, 그래서 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만든 것이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다이오드. 자, 일단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 기능은 뭐다? 정류작용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거든.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교류인데 이 교류를 즉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즉 직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류작용이야. 그래서 다이오드의 기호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 화살표.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자, 얘는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요. 접합을 시키고요. 자, P형하고 N형이 있어. 알겠지? 그럼 P형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양공이 존재합니다. N형에는 자,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하겠죠. 그치? 그리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만나는 이 부분을 접합면이라고 얘기할 거야. 접합면.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P형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N형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양쪽에다가, 자,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플러스끼리 만났지. 서로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양공이 이렇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요. 자, 마이너스 만났지. 그러면 전자는 반발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양쪽에서 접합면 쪽으로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접합면에서 자, 여기가 양공들이 모여 있고요. 자, 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치? 자,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PN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니까 이 전자들이 반발력으로 요 접합면의 전자가 요렇게 넘어간다. 그럼 이 양공은 다 채워지겠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양공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양공으로 또 전자가 또 채워진다. 그래서 이 접합면을 중심으로 전자가 넘어가잖아요.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알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자, 요렇게 해서 자, 채워졌고 전자 넘어갔어. 그럼 여기가 또 양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양공이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여기 또 채워졌어. 또 넘어갈 거야. 또 양공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전자가 얘가 넘어갔어. 그럼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또 양공이 되네요. 또 전자가 일로 넘어가요. 또 양공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 양공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넘어가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공이 자, P에서 N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 PN 접합하는 요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치? 자, 이때 PN 접합 다이오드를 순방향이라고 그래요. 순방향. 알지? 순방향 다이오드. 순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순방향이다? PP.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끼리 같은 마이너스끼리 붙어 있으면 연결되면 이것이 순방향.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알겠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순방향. 그래서 순방향의 전압 또는 순방향의 전류. 이렇게 자,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이해됐어? 넘어가는 거. 자, 바로 이제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PN 접합 제 다이오드를 놓을 거야. 자, 여기가 접합면 있고 PN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양공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연결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경우는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하잖아. 맞니? 자, 양공이 이동하니까 양공이 비어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늘어날 거예요. 자, 전자들이 플러 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없는 빈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알지? 그러니까, 자, 요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자, 이쪽이 플러스가 많이 줄어들었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자, 마이너스가 넘어갔으니까 이쪽 비어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될 거야. 그래서 접합면 자체가, 접합면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합면이 두꺼워져요. 자, 그림 봐봐. 자, 순방향은 접합면이 이렇게 됐지만 역방향은 이렇게 접합면이 두꺼워져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전자가 나오는데 자, 둘 사이 뭐가 생겨버려? 반발력이 생기고요. 그치?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니까 자, 이기는 전자가 일로 통과를 못하죠. 전자 이쪽으로 다 몰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향으로는 전자가 이동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양공도 이쪽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자, 이 전자가 일로 못 넘어가. 그럼 이제 여기는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몰려버렸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일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온 전자가 이 플러스로 못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자가 이제 여기 이제 일종의 양공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도 어떻게 돼요? 양공이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접합면이 두꺼워지면서 여기에서는 전하의 흐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역방향이라고 한다. 역방향.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일 때는 역방향. 자, 같은 플러스끼리,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순방향.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면은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에 해당이 돼. 그래서 자, Y축이 전류의 방향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일반적인 교류는요,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렇게 돼. 그런데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자, 그래서 요렇게만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다이오드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전류는 플러스 방향, 한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은 요만큼은 자, 요만큼의 요 시간은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근데 실적으로 우리가 전원 장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즉 역방향, 이게 이제 순방향이 되겠지. 순방향. 자, 순방향. 그치? 자, 요 역방향에서는 전원이 전류가 흐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역방향 흐르는 전류가 통과를 못 한단 말이야. 이미 여기서 전류를 보내놨는데 통과를 못 하니까 이 보낸 전류는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역방향에서는 전기 에너지, 전력 손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연결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확인해. 자, 이게 다이오드 기호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동글뱅이 이렇게 딱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됐어. 자. 자, 여기 동글뱅이 칠게요.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자. 자, 역시 그림 잘 그리자.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일로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PN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일로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PN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가 PN이 되는 거야.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PN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원 장치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갖다가 갈리지. 그럼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뭐가 돼요? 순방향이 돼요. 맞니?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순이 되고요. 자, 여기도 순이 되죠. 근데 여기는 역이 되니까 여기도 역방향이 되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때는 요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가전제품 연결시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 순방향일 때 이렇게 된다.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번에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지금 교류잖아, 교류. 자, 이렇게 흘러가지. 대신 여기가 플러스,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순방향이 되니까 전류는 요렇게 흐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다이오드 4개를 요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아까처럼 자,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되진 않잖아. 자,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건 어떻게 돼 버려? 전류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항상 전류가 흘러서 얘는 작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계속 바뀌거든. 그럼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작동하고 마이너스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작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공간이 전력 손실되는 요 지점이 없어지는 거야. 자, 됐니? 바로 요 모양 잘 나와. 그래서 요 모양 잘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다가 전구를 넣고, 요게다 전구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 A 시점에서 여기 전구 가고, A 시점에서 가에서 불이 들어왔어. 자, B 지점에서는 나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A 시점에서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순방향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라지 A, 라지 B라고 했을 때 이때는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B 지점에서는 나에서 불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순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순이 되는 거야. 근데 순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NP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가 돼야 자, 순이 되지.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이거는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잘 봐도 요거. 그래서 순방향은 뭐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역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바로 역방향이야. 그래서 역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있지? 자. 그래서 다이오드에 이용해서 정류작용,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고. 자,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어. 발광 다이오드. 자, 뭐냐면 우리가 PN 접합했잖아, 다이오드. 그 여기가 원자가 띠야. 자, 여기가 전도띠야. 그래서 전도띠가 되고, 자, 여기가 원자가 띠란 말이지. 자, 양공에 의한 에너지 띠는 여기 있지. 자, 전자에 의한 에너지 띠는 여기가 되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자, 별거 없어. 자, 이게 이제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전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질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어차피 에너지 흡수해서, 그러니까 불안정하잖아. 그치? 그 얘는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가 이쪽 양공으로 또 이동하잖아요. 그치? 이렇게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는 거야. 근데 그 방출되는 빛이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하면은 이것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보이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빛이 방출되는 거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야. 즉, 광자가 빛을 방출하는 거지. 알지?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자, 다시 전자 여기로 가고, 다시 어떻게 돼? 요 양공의 에너지 띠로 전이할 때, 요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방출하는 거야.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이 과시광선일 때는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얘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자,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다시 원자가 띠의 양공으로 전이하면서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시광선의 빛으로 방출하고, 그래서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다이오드를 이제 접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LED라는 거를 얘기한다. 자, LCD하고는 달라. LCD는 뭐야? 액정을 이용하는 거고요. 액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액정을 통과하는 빛이 이제 빛에 따라서 이제 그 통과하는 빛이 액정이 배열되면서 이 빛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고, 색깔 가시광선 빛을. 자, 그러면 이제 뭐 광 다이오드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거. 그래서 빛이 비추면은 어떻게 그 빛을 흡수하면서 전자가 전도띠로 들뜨고 다시 떨어지면서 그 차이만큼 이제 전자 이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자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끝났다? 끝났어? 그치?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 이제 반도체에서 요거는 그렇게 별로 딱히 어려운 게 없어. 그치? 그 도체는 전도띠와 원자까지가 거의 겹쳐져 있는 거지. 겹쳐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문제들. 자, 6번 같은 경우. 자, 그림과 같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 자, 회로를 구성했어. 자, X하고 Y는 P형과 N형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게 PN이 될지 NP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자, 스위치를 A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빛이 나왔대요. 그럼 긴 쪽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순방향이네. 자, PN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N형이 되고요. 그치? 자, Y에서는 P형이니까 P형이 뭐야?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래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만약 얘를 자, 요렇게 자, 연결했어.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시켰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네. 근데 여기가 NP잖아. 그럼 이때도 여기가 뭐가 돼요? 순방향이 됩니다. 순방향이 되니까 여기서도 빛이 나오겠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잖아요. 맞니? 그렇지. 역방향이지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역방향이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방향이지. 그 빛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접합면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고 양공이 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PN 접합면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쪽으로. 그치? 멀어지는 쪽.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됐니?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뭐야? 발광 다이오드 문제네. 8번.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방출되는 원리야. 에너지 띠 이동이 나타날 거야. 플러스, P형이 플러스니까 순방향이지. 순방향이지. 그러면은, 자, 이 전자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전자가, 자, 이렇게 가면서 양공으로 채워지잖아요. 양공으로 채워지잖아요, 전자가. 그러면 결국은 요 전도띠에 있는 이 전자가 자, 요 양공에 있는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반도체의 요 띠간격과 같다. 그치? 띠간격과 같다. 자, 그럼 띠간격에 따라서, 즉, 띠간격의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이 된다. 자, 전도띠가 원자과 띠 양공으로 이동하는 거죠. 반대지. 기억,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자, 자, 별건 없고. 자, 여기 이제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 자, 규소에다가 A를 첨가해. 자, 그래서 반도체 A를 만들었어.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치? 그리고 나는 가에서 B를 구성하는 반도체 A. 자, 이번에는 반도체 요 B야. 그런데 전자 하나 남았네요.
얘는 N형이고요. P형입니다. 그럼 얘는 순방향이네. 전기가 흐르네요. 그래서 가의 회로는 전류가 흐릅니다. 자, A는 파저티브니까 양공이잖아. 그 양공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접합면 쪽으로 양공이 이동해야겠지. 자유전자도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접합면으로 이동하지. 그치? 그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접합면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A는 파저티브니까 원자과 전자는 4개가 아니라 뭐야? 3개. 자, B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니까 B보다 원자과 전자가 더 적어야죠. 정확히 말하면 4개보다 적은 3개가 돼야죠. 기억티브. 자, 됐네. 그냥 이러시고. 그치? 여기 나오네. 요거. 그치? 자, 요 7번 문제. 요거만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일단 보기에서, 자, 이거 당연히 충전기에 사용이 되죠. 당연히. 자, 왜냐면 충전기도 우리가 교류니까. 항상 그렇잖아. 일정하게 충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교류라는 뜻이야, 교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잖아요, 지금. 얘는 요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P, N, 여기도 어떻게 돼? 요렇게 흐르네. P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PN. 자,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자,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른답니다. 전류. 그 A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가 요렇게 왔을 때, 자, 여기가 순방향이네. 플러스끼리. 그래서 D2, 그치? D2로 흘러. 그러면 D2로 흐른 다음에, 자, 어떻게 돼?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 다시 여기 일로 왔을 때 여기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순방향이네. D2, D1이네. 아니. 여기죠? 잠깐만. 여기가 PN. 자, 요렇게 갔다가, 자, 여기로 못 가고, 요렇게 갔다가, 얘가, 자, 요렇게 갔다가, 여기도 흐르네. 그치? 여기도 흐르네. 그래서 D4에도 흐르네요. 그래서 D2, D4에 전류가 흐른다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요 B방향으로 간다고 해보자. 자, B방향으로 간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B방향으로 쭉 가서 여기서 갔는데 여기가 여기고 얘가 순이지.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렇게 갔다가 자, N이니까는 여기고 얘가 순이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흐르네. 그래서 자, 항상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됐네. 자, 그래서 같은 문제야. 알지?